입에 재갈이 물린 채 깨어난 사람들. 이들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나무 상자. 문을 열자 그 속에는 각종 총기류가 있는데요.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원치 않는 게임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포아재입니다.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필름톡, 신작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분석을 안 하고 넘어가기엔 아까운 영화죠. 영화 한 편이 개봉하면서 이처럼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미국 사회의 양극단 세력을 들여다보기 딱 좋은 영화, 헌트입니다. This is an NBC News special report. That deadly shooting near a busy shopping mall. And a stunning number this morning. He shot 26 people in just 32 seconds. 작년 2019년 미국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당시 블룸하우스의 신작 헌트가 9월 개봉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 총기 난사 사건들로 인해 마케팅을 한번 취소하긴 했지만 뒤이어 배급을 맡은 유니버셜이 개봉 취소를 알렸죠. 이 영화에서 원치 않은 게임을 하는 자들은 공화당을 대변하고 사냥꾼들은 민주당을 대변하는데요. 실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헌트의 예고를 상영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비난하면서 정치적 도마 위에 올랐죠. 이어진 개봉 취소. 그러자 이에 대한 뜨거운 갑노글박이 일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개봉을 취소했다. 집권 세력이 유니버셜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게 했다. 같은 예는 아니지만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홍역을 치렀죠. 성추행은 정치와 무관하긴 하지만 헌트는 정치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기에 6개월이 지나 북미에서 개봉한 3월 말 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별 무리가 없는 듯합니다. 이런 미국의 정치적 이념 대결을 제대로 알고 보는 이는 많지 않기에 단순히 서바이벌 소재 영화 같이 보일 뿐이죠. 영화를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 미국의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성향에 대해 알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산업인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화당 지지자가 많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총기 규제에 대한 정책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양대 정치 세력들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 분리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당 역사는 한국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생산 기반이 되는 지역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틀리죠. 즉, 유권자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반면 한국은 세대와 지역이 유권자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 속 진보 사냥꾼들의 성향은 부유한 엘리트들이죠. 그래서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보수당에 있을 법한 엘리트들이 민주당에 있으니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영화는 엘리트 진보가 소시민 보수를 사냥한다는 설정에서 그 균형은 이미 무너진 상태죠. 즉, 감독의 주제 전달적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톰과 제리.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관객은 자연스럽게 다윗과 제리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에게 공감하는 인간의 심리를 부정하기 힘들죠. 저는 이 영화 분석을 위해 영화를 본 미국인들의 댓글을 훑어봤는데요. 심지어 사냥꾼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하는 아주 특이한 영화라고 쓴 글도 봤습니다. 이런 심리는 현재 보수를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호감이기 때문이죠. 기존 블룸하우스의 영화 패턴을 보면 상업적인 플롯을 변형시키는 실험적 성격의 작품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하나의 실험이었다. 하지만 실패한 실험이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어쨌든 메타포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 제가 아는 선에서 분석한 메타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을 하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진보 엘리트들이 인간을 사냥한다는 설정은 보수 중에서 오른쪽,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거짓 선동 스토리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를 본 진보 엘리트 중 하나인 아테나는 복수를 위해 실제 이들의 거짓 스토리를 형상화하죠. 아테나 역은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 출연했던 힐러리 스웬크가 연기했는데요. 그녀에게 명성을 알려준 작품의 제목과 힐러리 클린턴이 연상되는 것은 의도인지 우연인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외진 상점의 노부부. 대사를 보면 기후변화가 진짜라고 하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수를 먹고 독이 아님을 알자 안심하지요. 이는 진보 세력의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이 언급한 NPR은 미국의 공영 라디오인데요. 미국 내에서 청취율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 NPR은 공화당과 트럼프를 비판하는 뉴스를 많이 하기에 진보 지지자들이 많이 듣죠. 뭐 NPR이 편파성으로 방송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국이 자치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진보 성향 지역이 보수 성향 지역보다 담배값이 비싸죠. 진보 성향 지역의 담배값이 비싸다는 것을 보수 지지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 진영 간의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겠죠. 먹이가 된 보수주의자. 주로 돈의 대사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탄핵당한 닉슨을 옹호한다든가 폭스 채널의 극우성 토크쇼인 해니티쇼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인 게리는 극우를 대표하는 스피커인데요. 우리나라 가세연의 강모 변호사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초반에 죽은 쉐인의 경우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보수주의자인데도 죽은 코뿔소 앞에서 총을 들고 있죠. 이것은 보수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이름이 오웰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조지 오웰의 소설 이야기가 나오죠. 먹이만 축내는 보수 지지층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소설의 내용을 감안한다면 타협 없는 정치를 하는 트럼프로 대변될 수도 있죠. 크리스탈이 말하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하기보다는 그 신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토끼는 강자이면서 살벌하고 거북이는 피해자죠. 그래서 돈이 누가 토끼고 거북이냐고 묻지만 이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중요한 거는 양쪽 세력이 자신은 토끼이고 상대편은 거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크리스탈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 설정된 신이라고 생각하네요. 제가 해석한 것들은 이 정도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스토리텔링은 초반 보수주의자들이 죽어나갈 때 정작 관객들은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인공으로 예상되는 유명한 배우들 엠마 로버츠나 저스틴 하들리가 초반에 죽으니까요. 이건 하나의 영화적 클리셰를 벗어던진 실험 같습니다. 전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늘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블루마우스에 박수를 보냅니다. 스토리텔러들은 머릿속으로 균형을 잡고 그것을 이성적 판단이라 생각하지만 대중의 평가를 받기 전엔 모르는 법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 상징들을 가득 숨기고 양극화된 정치 세력을 풍자했지만 결국 정치적 도마 위에 오르기만 했죠. 뭐 아무튼 개인적인 바람이 생겼습니다. 훗날 가치를 재평가받았으면.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식은 후에 말이죠. 지금까지 마파였습니다.